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김건희가 변호인을 통해서 흘린 말이라죠. 마치 감상적으로 들리지만 그 뒤에 숨은 맥락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내란 수괴, 본인은 주가 조작과 사기, 뇌물성 수수 등 중대 범죄로 구속된 피고인일 뿐이니까요.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공작으로, 시계 한 점이 정부와의 수의 계약으로, 명품 가방이 청탁과 비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뒤치다거리는 검찰이 맡았죠. 덮고 빼주고 무혐의로 끝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구속, 이어서 제대로 된 법적 단죄만이 잘못 쓰여진 과거가 역사 속에 남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길일터. 8월 1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민심이 곧 천심.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 위클리 민심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해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국힘 정작 이제 본인이죠. 국힘은 민주당과 야당 탄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저희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인데요. 일단 비동의가 44.5%였고 국힘 해산을 동의하는 의견이 50.7%로 더 많았습니다. 예. 예, 절반을 넘었네요. 살짝 과반이죠. 50.7이니까. 예. 그러면 이걸 그냥 다수결 투표로만 하자면은 뭐 곧 해산이 될 것 같고 심정적으로는 계엄 내란을 옹호했던 당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다수 시민들의 분노에 찬 심정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정당 해산은 그렇게 심정적 여론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엄밀하게 법으로 하거든요. 대통령 탄핵시켰던 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정당 해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 다른 데서는 요청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정부만이 국회에 아니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예, 예. 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같은 건 국회가 결정해서 헌재 통보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탄핵 심판을 신청하니 이걸 심리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게 중계방송에서 보았다시피 헌재가 논의 끝에 8대 0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 이렇게 땅땅땅 정했지 않습니까? 네.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당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정당의 생사를 딱 쥐고 있는 건데 그건 국회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만 신청하고 헌재가 결정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네. 지금 사실 정부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당 해산, 그러니까 국힘 해산을 청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부가 한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범법 행위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일단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란 공모가 아주 중요한 죄가 되겠죠.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통진당이라고 하는 당이 해산된 것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예,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수 계실 텐데 그때는 뭐 이석기 일당의 회합, 그 회합에서 오간 문건, 했던 발언 이런 것들이 체제 전복을 예비 음모했다라는 게 물증으로 받아들여져서 입증이 돼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국힘이 가장 크게 받는 혐의가 있다면 계엄 내란에 공모했느냐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서로 아직은 규명은 안 되고 있고요. 국힘 의원의 한 4, 50명이 한남동에 아직 윤석열 씨가 칩거하고 있으면서 체포영장에 불응할 당시에 몰려가 가지고 뭐 불법 체포하지 마라 뭐 이런 시위 같은 걸 하고 했는데 이게 계엄 내란을 공모한 건지 아니면 계엄 내란 사후에 대통령의 체포 및 연행을 심정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시위였는지 아직은 법률적으로 가리기가 저기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다 결국은 동조한 거 아니야라고 보는 게 맞지만 그건 정치적 규탄인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증거로만 따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점이 있고 과연 그 전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 통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선언한 바 있고 모든 정부는 대야 관계, 국회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당 제1야당을 해산시키는 신청을 내면 그때부터는 그나마 지금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힘 제1야당과의 관계는 완전히 뭐 끝나버리는 거니까 저는 정부가 그렇게 먼저 주도적으로 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그리고 근데 계엄내란의 공모한 게 사전에 공모한 게 확인되면 그대로 둘 수 없죠. 당연히 정부도 해산을 신청하는 건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 정부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예. 이렇게 되면 그 내란 정당 국힘의 해산은 특검이 쥐고 있는 거란 생각이 그렇죠. 잠깐 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힘이라든지 국힘 의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0시 몇 분에 윤석열 씨가 TV에 나와서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예. 그 전에 사전 모의를 했느냐? 그다음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날 때까지 국힘이 전격적으로 그 계엄을 성사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일당과 계속 뭔가가 오갔고 그렇죠. 계엄을 예.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했고 한 게 낱낱이 드러난다면 이건 뭐 야당과의 관계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국기를 흔든 거잖아요. 예. 나라의 기틀을 흔든 거니까 그건 당연히 징치를 하고 해산 아니라 무엇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지만 그게 시시콜콜이 시시분분초초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헌재에다 대고 국힘을 해산시켜 주십시오. 이 심판을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특검도 그렇고 여론도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여론은 당연히 생각이 백그라운드로 드는데요. 작용을 하죠. 저희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네. 국힘 정당 해산에 대해서 보수 진영 기반이나 다름없는 PK조차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네, 예. 조차도 예. 과반이에요. 54%가량이 부울경에서 54.4%가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라고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아주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응답자 중에서 네. 전원이 정당 해상에 필요한 요건이라거나 절차, 일테면 정부만이 신청할 수 있고 헌재에서 법률에 입각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한다. 이것을 미처 소상히는 모르고 답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사실 이게 그렇게 뭐 국민 상식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당 해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드물게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 정당이 현격하게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한은 정당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 보장하는 게 민주 정당 정치 제도의 골간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정당 해산을 헌재에서도 그렇게 쉽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 계엄내라는 너무 특수한 거니까 공모성이 나온다면 그건 가차에 뭐 가차 없이 처벌해야겠죠. 네. 사실 저는 여론조사의 질문에 네. 어떤 한 정당의 해산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 답변이 더 과반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 물론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예. 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국힘의 힘은 법률적으로는 아직 명을 끊을 수는 없으나 정치적 수명은 다 했다라고 보는 예.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50.4% 그리고 지지 기반 중의 튼튼한 지지 기반 중의 한 곳이었던 부울경에서 54.4%가 국힘은 해산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는 얘기는 이미 정당으로서의 효용과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분들도 마음속에서는 버렸다라는 게 정치적 해석이 맞는데 해산이라 하면 법률적 용어이기도 하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충청 같은 경우에는 비동의가 더 많았습니다. 이건 예. 어떻게 해석하세요? 야,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고 정치 의식도 고양돼 있으셔서 해석들이 다 분분하시리라고 보는데 먼저 자백 드리자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예. 다만 주시는 하고 있고 늘 고민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궁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이러해서 충청권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충청지방에서는 요건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한번 출렁인 적이 있고 대통령 선거 즈음과는 사뭇 다른 경향을 가끔 보여요. 근데 이게 굳어지는 추세인지 두 번째 그렇다면 이유는 뭔지는 아직 누구도 자신 있게 분석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 지역에서는 국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40.2%밖에 안 됐어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5.4 그러니까 약 한 14, 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오차범위 훨씬 밖의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심지어 부울경조차도 국힘 해산해야 한다고 하는 게 54.4인데 충청 지역은 40.2예요. 저는 이게 만약에 세종시 한 곳만이라면 세종시는 지역적 특성상 법에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몸에 밴 공무원들로 봐서는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알고 함부로 해산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게 조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야 있지만 그건 세종시만인데 예. 세종시는 충청 전체에서는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니거든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다 합쳐가지고 토탈로 계산을 해봤더니 40% 정도만이 해산에 동의했고 55%는 반대했다는 얘기는 뭔가 분명히 이분들의 결은 좀 다르다. 그럼 이분들이 매우 중립적인 사고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명확히 소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됐다고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공교롭게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충청에서 약간 좀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진숙 사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등으로 추측만 난무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확답을 드리지 않고 물음표를 하나 찍어놓고 넘어가기로 하죠. 예. 국힘의 앞으로의 운명에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거든요. 예. 반탄이냐 찬탄이냐 요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이제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예. 김문수를 조경태가 앞섰습니다. 예. 요거는 좀 예상을 좀 벗어나긴 했는데. 예. 여론 이건 지금 여론조사예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 이외의 사람들도 다 견해가 합쳐진 건데 1위가 조경태 24.1, 예. 2위 김문수 18.2. 차이가 꽤 됩니다. 예, 6% 포인트니까 거의 오차범위 밖 그 경계선에 딱 있는데 조경태 쪽에서 생각하자면 오차범위 밖으로 내가 이기고 있어라고 주장해도 크게 탓할 수 없는 차이이긴 해요. 그다음에 3위가 2위와 별 차이가 없는 장동혁 16.6, 4위가 안철수 9.8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론조사상의 수치이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유권자 구성은 책임당원, 권리당원이 80%, 여론조사는 20%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불러드린 이 숫자는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예.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조경태와 안철수가 반윤을 말하자면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 나는 전환길이 맞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장동혁이거든요. 예. 그 두 사람을 합치면 35%예요. 오.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은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조경태와 안철수를 합치면 34%예요. 재밌지 않아요? 거의 근데 비슷하다고 비슷하긴 느껴지네요. 한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측이 이렇게 막강하게 있다라는데 야. 우리는 놀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전체가. 여론조사인데도 물론 여기는 응답자들이 아무래도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응답을 했을 거예요. 전통적인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아예 답변을 모르거나 답변 안 하거나 이 사람들 말고 여기에 적임자 없어라는 비율이 지금 한 27, 8% 되거든요. 예. 아마 그분들은 이쪽에 기표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응답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보면 이들이 네. 80%가 유권자니까 예. 아니, 전체 100% 중에서 80%를 이들의 의사로 반영하니까 거기서 보면은 김문수가 압도적인 1위예요. 아, 그래요. 37.8. 그다음에 간발의 차이로 35.1. 둘 합치면 뭐 70이 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 이런 말 하기 웃기지만 친전환길이야. 그러네요. 친윤석열이고 예. 어쩌다가 친전환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예요. 국민의힘의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입당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그냥 예. 무책임한 유튜버에 불과했던 그리고 극우 파시스트적인 입장에서 계엄을 무조건 지지하고 윤석열을 목 놓아 통곡하며 떠받들고 우러르고 그를 위해서는 밥도 굶을 것 같은 그 전한길 씨가 지금은 전당대회의 핵처럼 되어버려 가지고 너 전한길을 입장을 지지해 반대해 이게 지금 이슈가 돼 있고 어젠가 무슨 영상을 봤더니 격렬하게 싸우던데요. 일반 청중들과 그 장동혁 후보 사이에 장 후보가 뭐라고 한마디 뭐 정견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객석 청중석에서 막 비토하는 얘기가 나오고 서로 막 말싸움을 하는 걸 봤어요. 못 보셨어요? 장동혁 후보 말씀이세요? 아, 국힘 것도 좀 보세요. 네. 아무튼 제가 못 봤네요. 격렬하게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누가 어. 갈무리를 해서 올렸던데 저도 그걸 우연히 봤지만 그 정도가 지금 국힘의 현주소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섬찟했냐면 이른바 이 나라의 우익들에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기대한다는 게 참 무망한 노릇이구나. 지금 저들은 그거 가지고 격렬하게 싸워요. 전환길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가지고. 예.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시민의 상식과 원칙과 합리의 관점에서 정견을 발표해 보라라는 얘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점잖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다. 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